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알테오젠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알테오젠 말고 지금 다른 종목 특히 그 바이오 섹터 중에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시세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거냐 관련돼서 문의 주신 분이 계셔서 괜찮은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클라이막스가 안 나온 종목 중에 그 리가캠이랑 ABL 관련돼서 한번 코멘트를 짧게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상으로 보면은 월봉상으로는 시세가 좀 다 나오지 않았나 싶은 그런 측면이 좀 있기는 해요. 뭐 2014년부터 해서 뭐 계속 올라왔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일단 당면의 추세를 보는 거면은 사실 2020년도 코로나 상승 이후로 나왔던 이 그 파동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2020년 고점에서 그 저항 추세 하나 나오고 이 부분에서 이중바닥 확인됐던 이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상승 파동은 대략 14만 원 그리고 3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보면은 5배 정도 상승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목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알테오젠이랑도 사실은 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라고 하기에는 이 올라왔던 형태가 급격한 상승 구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없었다는 부분을 일단 가장 높이 펴고 있습니다. 급격한 클라이막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급격한 상승이라는 거는 추세가 수렴 구간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상승 정배열이 단기간으로 만들어지고 수렴 구간이 나온 상태에서 10선과 5선이 차례적으로 과열되면서 올라가는 이른바 강력한 슈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승 파동이 2014년 내내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21선에 붙어 있으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형태로 저점이 주 월봉상 좀 단계적으로 올라오는 차트였습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는 사실 강성주주가 아니면은 매매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나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21선 돌파가 나와서 이 부분에서 고점 저항 맞고 판다 이걸 기대하고 들어갈 만한 트레이더들도 사실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단기 스케일로 해가지고 좀 크게 먹을 수 있었던 자리는 10월 구간에 요 구간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은 앞에 나왔던 요 구간들은 사실 클라이막스를 기대하고 짧게 들어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손실이 나왔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클라이막스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이 10월 구간 외에는 사실 없었던 것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론 이제 상승 파동이 한 구간 나오고 조정 구간이 약 3년 정도 나오고 3년 정도의 구간에 있어서 4배짜리 상승 파동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은 이 뭐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014년에 이 파동은 끝이 나고 저점을 어느 정도 구간에서 다시 만들어서 올라올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지수 따라가겠지만 이미 122평을 하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올리고 내리면서 122평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반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구간에서 저점을 올려주는 작업을 지속을 할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어,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122평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의 클라이막스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22평에서 지금 급락이 나왔지만 여기서 올라왔다가 빠르게 수렴이 나오고 이 수렴을 통해서 21선이 내려오던 게 급격하게 돌아서면서 나중에는 정배열을 만들고 올라가는 이런 급격한 상승 차트 두 가지 흐름이 다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를 그 종목을 보실 때 현재 상승 추세와 정배열의 내용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수 관련돼서 현재 이 종목이 민감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시세가 그 클라이막스가 나왔는지, 소위 말하는 이 종목의 상승 추세가 완전히 끝났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여지가 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얘기 나왔던 게 ABL 바이오. 사실 ABL 바이오가 더 지저분하죠, 차트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설명을 좀 간략하게 드리기 위해서 빨간색은 22평, 파란색은 122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시세를 뻗었을 만한 구간에서 시세를 좀 제대로 못 뻗고 22평을 다시 하회하는 굉장히 언듈레이션이 좀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단기적인 그 고점, 그 2020년의 고점인 약 4만 원대의 매물대 정도 소화만 하고 전체적인 시세가 종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제 지수 반등 여부에 따라서 바이오 섹터 여부에 따라서 현 구간이 단기 바닥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2평 하단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지수가 하락했을 때 단계적으로 올라오면서 122평이 점차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지를 보는 이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지수가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122평을 일시적으로 하회했지만 바로 회복하고 122평 위에서 변동성을 줄인 다음에 22평을 이렇게 정배열로 만들어서 수렴한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최상위 섹터이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면 이 섹터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수가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섹터는 여기서 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밑에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세가 나온 종목이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지지를 예측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렴이 나올 만한 구간을 찾아서 보는 걸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에 워낙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현 구간에서 클라이막스가 다 나왔다, 앞으로는 시세 못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클라이막스가 어느 정도는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는 한 이 부분에 이 바이오 반등에 대한 여지는 끝까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